그리고 이제 금양 부분은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금양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성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했다. 9월달 들어서.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은 차익 실현,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14,600원, 15,500원, 그리고 차익 실현 부분 26,600원, 현재가 18,100원까지 밀렸어도 재편입 안 합니다. 그리고 저게 16,0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6,000원이 이탈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가위 연휴 지나고 재편입, 그리고 재차, 또 차익 실현 범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중만 조절을 잘 하시면 돼요. 뭐 10% 써드렸지만 솔직히 10% 들어가는 거는 진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이제 문자 내보낼 때 좀 비중을 좀 조심스럽게 좀 잡아드리긴 하는데, 어찌됐건 10월 13일 날 16,500원, 16,900원, 뭐 18,500원 뭐 쭉 들어가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 다 잡혀졌고, 상한가 이탈 후에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절반은 차익 실현이 됐어요. 상한가에. 그리고 이 길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15%까지 변동이 나왔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되셨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재편입 뭐 다 잡아드리고, 그게 한 7%, 8% 움직였을 때인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 찍고 훅 밀려서 차익 실현 못 하셨던 분들은 안타깝게 손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재편입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놨어요. 마지막에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미국장이 흔들렸고 테슬라도 조정이 깊었고, 그래서 뭐 그러한 이유의 동반적인 조정이 깊어질런지,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손절을 해야죠. 아니면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변동성 매매 기준이 설정이 될런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위험고지 빠르게 해드리고 기준 거래량만 잡아드릴게요. 7월 25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0시 반에 벌써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올라온 거고, 교육해드렸겠죠? 그리고 2시 반, 4시간 만에 상한가를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8월 4일 날 압박님 이렇게 수익 내시고, 9월 7일 날 피조님 금양, 9월 6일 날 수익 내셨다는 걸 올리신 거예요. 어제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근데 9월 5일 날 12%, 9월 6일 날 19%, 9월 7일 올려주신 날이죠. 개장 전에 올려주셨고, 이날 13%, 그 다음 9월 8일 날 26% 올라가고 꼬리 달고 내렸어요.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수익 범위를 다 가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10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 수익을 다 잡아내셨고, 금양하고 또 미래나노텍까지 압박님 수익을 내셨고, 정세 선생님, 그렇게 해서 이제 금양의 1,3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금요일자에는 이게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앞에 부분이. 근데 위험 고지를 좀 해드린다면 8일자에, 잠시만요. 8회차에 금양이 있을 거예요. 8회차에서 금양을 보고 위험 고지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략주 기준 설정해 드릴게요. 금양의 경우는 진짜 얘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혼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대로 만지고 있죠. 제대로. 아주 뭐 그냥 시원시원하게 만지고 있는 게 금양이죠. 지금 금양 보시면 아까도 이제 뭐 이 문자 사인 다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 8일자, 13일자 자료입니다. 얘는 그 13일 방송에서 무지하게 깠지만 얘는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PER, PBR 뭐 그러니까 300%, 400% 땡겨놨단 말이에요. 주가를. 아니 실적 개선은 하나도 없어. 뭐 이사 한 분이 있어. 뭐 금양의 이사라고 해서 방송에 나오는 분이 계세요. 전 방송 못 봤는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야, 박 이사님이 어떤 분이신데 뭐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금양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우리도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매매를 또 했잖아요. 근데 위험 고지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들의 행태를 방송을 보지 않아서 뭐 깊이 있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회사 끝나준다고 얘기를 하고 세일즈를 하신다는데 결국은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이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요. 들어오는 건 다 단타고요. 그리고
실적은 전망치 나오는 보고서 그 실적 전망치 나오는 쪽도 지금 없고요. 코멘트만 좀 나오죠. 그리고 컨센서스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뭐 성장성만을 가지고 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7월 25일, 26일 날 상한가 갔을 때 금양의 경우가 2차 전지 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 성공했다. 거짓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거죠. 그게 상업성이 있는지, 상용화가 될 수 있는지,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가격은 적절한지 그걸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7월 25일, 26일 그걸로 상한가 두 번을 밀어 올렸어요. 이게 재료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알아? 하여간에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9월 5일부터 해서 또 추가 폭등이 나오는데 또다시 보도자료 나오는 건 똑같아. 어떤 거예요? 세계 세 번째로,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 또 개발에 성공했다. 또 똑같은 보도자료예요. 공시가 나왔느냐? 공시는 안 나왔어요. 공시는 나오지도 않고 보도자료. 공시를 내야지 그러면. 보도자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 보도자료를 그러면은 아주 열성적인 기자분이 막 보도자료를 제대로 막 탐방해갖고 쓰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리도 없잖아. 지들이 뿌린 거지. 자기들이 뿌리고 자기들이 나와서 마케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고 야 이거 심리적인 면이 큰데 이런 기준에 얘네가 변동성을 잡아주는구나. 야 이거 대단한데 21,000원대까지 끌어올렸던 거 14,000원까지 내려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콩고의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MOU 체결에 대해서 이날 13일 날 체결했을려나? 그 전에 미리 하지 않았을려나? 하여간에 근데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관계부처가 이제 정확히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얼핏 본 그 내용 그걸 뭐 정확히 제가 보고 분석할 만한 기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단 말이죠. 단기 공약성으로 보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콩고 쪽의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콩고가 그렇게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한가 갔죠. 근데 수급이 또 월등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10월 13일 그 시간에 끝나자마자 조회 공시 요구를 냅니다.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 기사 내놔라. 보도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답변이 나왔는데 진짜 선수들 답변 그대로 나왔죠. MOU는 체결했고요. 근데 만약에라도 사업성이 있으면 바로 본계약 체결할 거고요. 만약에라도 사업성 없으면 본계약 체결 안 할 거고요. 나 참나.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저쪽 그 폴란드 쪽에 무기 수출 관련해서 진행 중이나 아직 확정된 거 없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름 자세하게 썼는데 왜냐면 그 피해가야 되거든요. 조회공시 잘못 썼다면 또 혼날 수 있으니까 혼나는 게 문제 아니라 벌점을 맞으면 위험해집니다. 어쨌건 답변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적극성이 결여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진행을 하는데 뭐 사업성이 있으면 본계약 체결하고 없으면 안 한다. 그런 내용 가지고 상한가를 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변동성이 15%까지 나왔다가 다시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이제 좀 주의는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 공시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환 물량만 한동안 나왔었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7월 25, 26일 날 상한가 두 번 올리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그냥 지금 기준으로 몇백 퍼센트 수익 주가 올려놓고 전환 물량 4,400원짜리 800만 주를 내놨어요. 800만 주가 전환 물량으로 들어왔고 그 전환 물량이 여기 보시면은 7월 26일 기준 상가 왔을 때 4,970만 주였단 말이에요. 주식수가. 근데 뭐 9월 22일까지 5,800만 주. 지금도 5,8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 따지면 이제 언제 상장되는지 나올 텐데 아마 그 8월 달부터 해서 행사 물량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 물량을 이런 식으로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9월 13일에도 위험 고지를 해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들이 550만 주를 떠안았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340만 주. 기타 법인 기타 금융이 대부분 전환 물량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개인 창구에서도 나왔을 거고. 다 떠넘겨졌는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리튬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딱 순간적인 생각은 뭐냐면 야 얘네들
보통은 아니구나. 응? 금양 쪽에. 저는 펀더멘탈은 아예 솔직히 무시합니다. 이쪽은. 응? 검증이 안 되니까. 다만 야 회사에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보도자료 회사가 뿌렸지. 솔직히 누가 저걸 내. 누가 저렇게까지 보도자료를 써줘. 본인들이 뿌렸지. 응? 결론적으로 이 금양의 신한금융투자창구에서의 매도라든가 이런 그 매도가 전환 물량이 나온 창구로 추정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위험고지입니다. 800만 주 4천원대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조정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준 거래량은 설정해 드리고 또 월요일 날 우리도 거래량이 수반되면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왜냐면 거래량이 수반되면은 그 거래대금의 1,000억이라는 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래대금의 1,000억이라는 거는요. 이 전체 거래대금 그러니까 상장사 2,400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1,000억을 넘기면 20이 전후에 놓여져요. 20이 전후.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나 극대형주들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한적이죠. 그것도 윗방향으로. 그 중에 몇 개를 가지고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금양 부분은 그런 위험적인 요소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 둘째 치고 거래대금만 터지고 양봉이면 변동성 매매를 한다. 금양만이 아니라 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뭐 물론 파이의 크기, 규모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은 어찌됐건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 하실 수 있다면 상한가 종목은 솔직히 거의 매일매일 잡아드릴 수 있다. 상한가 종목을 왜 못 잡아요? 매일 잡을 수 있죠. 뭐 29% 올랐는데 상따 그게 아니라 보합에서부터 또 뭐 10%에서부터 또 혹은 최대 마지노선 20%까지는 그렇게 해서 금양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의 기준 거래량은요. 금양이 이제 14일 날 터진 거래량이 2,300만 주니까 80%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올려드릴게요. 금양의 내용은 지금